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리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내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 또는 뭐 국제 관련해서. 네, 먼저, 네,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2,000명이 지금 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까지 이제 크게 더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 뭐 진단키트주가 다시 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음, 글쎄요,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받았던 여행 항공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주식들 움직임 흐름을 좀 잘 살펴보면 공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부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끌 B2에 몰린 2030 요번에는 이제 나이대에 져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젊은 애들. 그래서 가계 빚, 기업 빚이 4,300조 돌파했다. 이런 걸 보면 이거 지금 민간 빚, 기업 빚, 가계 빚 다 나오고 있는데 조금 투자할 때 항상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일시적으로 정말 주가를 빼가지고 반대매매 나가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출렁이면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신용융자, 주식 관련해서 신용융자도 이제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이렇게 급증해가지고 신용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도를 털기 위해서 한번 쭉 빼버리면은 반대매매 나가고 그러면 이제 피해가 엄청 커지죠. 주가도 엄청 급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가볍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테이퍼링, 패드에서 내년 중반에 마무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가봐야 알지만,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년 중반까지 또는 뭐 늦어지면 내년 후반까지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예,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이 차이는 좀 아셔야 돼요. 먼저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 유동성 회수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계속 푸는 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푸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향이니까 네. 요와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을 또 어떻게 보는지 많은 주식 유튜버 분들께서는 뭐 이 테이퍼링이 그렇게 뭐 크게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뭐 가봐야 알겠죠? 항상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헝다그룹. 이 헝다그룹의 이제 부채로 인해서 이제 파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업체가 8,440개나 되니까 여기가 하나가 파산이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된 협력사도 파산이 연쇄 부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게 네, 큰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20달러 하던 게 지금 10분의 1 토막 났네요. 2달러 좀 넘고 있는데 에, 자 일단은 1차 여기 형다그룹의 이 파산을 1차적으로는 막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그리고 좀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면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관련된 부동산 관련 이런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다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조금씩 조심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뭐 돈을 다 빼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선에서 항상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리스크 어쨌든 요거는 좀 이게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꼭 봐야겠죠? 반도체 공급망 뭉쳐지는 미국 이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반도체 좋은 기업들은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텔을 좀 키워준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삼성전자 그래서 TSMC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자, 5대 반도체 기업 매출. 여기서 저도 이제 막, 좀 이따 보면 되겠다. 네, 여기서 삼성전자, 인텔,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시를 보려면 이 반도체 흐름이 시가총액 1, 2 거의 뭐 4분의 1을 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다른 개별주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반도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쪽도 투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진 않아서. 네, 한번 살펴보시고, 자, 여기 파운드리라고 뭐 파운드리 이렇게 많이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반도체 특수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 받은 부분을 제작해서 다시 되파는 이게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제품 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이제 점유율이 50% 넘게 갖고 있는 게 TSMC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이 다른 뭐 기타 기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보면은 자체 칩 개발에 나선 주요 자동차 테크 업체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데도 이게 반도체가 워낙 기술 집약적이라서 이런 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여튼 정확하게 저도 뭐 잘 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 기사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현재 4분기에 DM 가격이 최대 8% 하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분기까지는 이제 실적 전망을 봤을 때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늘었는데 여기서 조금 꺾일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막 크게 꺾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좀 가격이 좀 약간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상위 그룹의 SK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담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다른 정말 유튜버 분들 뭐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배당 관련돼서 KT엔즈랑 코엔텍 있네요. 지금 5%가 넘는 그런 배당을 주죠. 지금 3년 뒤에 50조 전자담배 쪽 시장이
이제 그냥 일반 담배는 이제 성장성이 더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고, 이제 급성장하는 게 이제 그나마 관련한 담배, 그 전자담배, 이 시장이 넓어져서 이제 KTNG를 비롯한 그런 부분들이, 주식들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KTNG는 배당 말고는 지금 현재 뭐 볼 건 없는데, 지금 5%가 넘고 있는, 8만 원 조금 이상에서 5%가 넘는 배당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 앞으로 2023년부터 이제 주식 양도세를 떼게 되면, 금융소득세 제도와 그 주식 양도세가 떼게 되면 그래도 배당주가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다음에 코엔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도 배당을 5% 이상 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자동차 폐기물 같은 것도 거의 많이 이제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이 두 기업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 스캔할게요. 먼저 KTNG. KTNG 시가총액 11조. 네, 코스피 37위. 주식수. 외국인이 36%, 거의 37% 갖고 있고, PER 10배, PBR 1.212배,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으로는 5.91%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적 잠깐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냥 뭐 크게 성장하는 건 없어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률이나 당기 수익률 같은 거 다 괜찮네요.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부채 이런 부분도 좋고, 재무도 탄탄하고,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없어서 주가 변동이 막 거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차트 흐름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 이후로 여기 최저점 한 6만 얼마대를 찍고 상승했다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만 원 초반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잠깐 보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2016년 이때 고점을 찍고, 네, 몇 년이야? 한 5년 정도를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은 하락할 것 같진 않고, 이제 배당,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배당 받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엔텍 잠깐 보겠습니다. 코엔텍은 시가총액 4,500억이고 코스닥 기업입니다. 207위. 상장 지수가 5천만 주네요. 좀 많은 편인데, 외국인은 약 이제 8.96, 9% 가까이 되고, PER은 19배 정도. 자, 배당 수익이 현재 가격 9,000원 기준으로 5.65% 정도입니다. 자, 실적 잠깐 볼게요. 뭐 매출액이 되게 작지만 어차피 영업이익이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순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실제 뭔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ROE도 10 몇 배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이나 뭐 유보율도 상당히 양호하고, 재무적으로는 뭐 괜찮은 기업이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매출액 넘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기간이 많이 팔고 있네요. 자, 현재 주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때 최저점 6,000원을 찍고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9,000원인데, 이게 장기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한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한 정말 5배 정도 넘게, 6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 조정 받고 있는데,
천천히 모아가면 나중에 좀 좋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번째.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뒤에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